지난 3개월 동안 은빛 청춘을 통해서 만났던 10명의 시니어들. 활기찬 에너지로 저마다의 꿈을 꾸면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젊어지는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은?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나는 은빛 청춘들에게 그 답을 들어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사진관의 75세 시니어 사진작가 한현자 씨입니다. 잘 찍은 것 같은데? 잘 찍은 것 같아. 좌측으로 옮겨봐, 몸을. 결혼 후에 전업주부로 살다가 40줄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더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포토샵도 꾸준히 배웠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게 싹 대리미로 데린 것처럼 해줘 보시고. 그래, 그래, 야. 아니요, 나는 그냥 생긴 그대로 와서 예. 응, 나는 그냥 싹 데려줘 그냥. 응. 뭐가 됐든 일단 열심히 배워놓는다는 한현자 씨. 이게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못 먹고 살고 피난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공부하는데 갈증이 많아요. 이게 무엇인가? 배워야 돼. 내가 메타 박스인 줄 알았더니 메타 버스라거든. 그 체계를 지금 내가 해놓고 1월 중순에 신청해서 공부하려고요. 그게 뭔지는 몰라. 배워서 내한테 어떻게 유익한지도 몰라. 근데 흐름이 그러니까 흐름대로 귀동냥이라도 하려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요즘 또 도전하는 게 있는데요. 됐어요. 사실 한현자 씨는 1인 크리에이터로도 활동 중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3년 전부터 열심히 배워오고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잡고 그다음에 찍고 편집. 한 번 앉으면 4시간, 5시간 앉았어요. 끝내려면.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즐거워. 못 오면 또 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만 갖고 도전. 70대에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은빛 청춘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화 작가인 이호준 씨.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도 틈틈이 문이나와 서예를 배웠을 만큼 예술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퇴직 후엔 본격적으로 한국화를 배우면서 70대에 예술계의 입문에 꿈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시와 그림을 한 폭에 담아내는 시화를 주로 그리고 있죠. 지금 제가 공모하는 데가 남농 대전하고 강주 시전, 또 특장전. 이거는 19년도 남농미술대전. 굵직한 대회에서 받은 상만 11개. 다 합하면 일일이 보여줄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내 이름이 뒤에 자가 뿌리근이에요. 그럼 뿌리는 땅 속에서만 지탱하고 있잖아. 내가 좀 제 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본다 해가지고 퇴직 후에 이름을 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땅 속에서 나와서 활동을 해보자. 여기 또 다른 도전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대 의대 교수를 정년 퇴임한 임동윤 교수인데요. 요즘도 여전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 교수의 연구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연구실 한편에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제2의 인생 제2막을 성악을 통해서 제 마지막 인생을 좀 즐기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에만 매진했던 임동윤 교수.
시간이 흘러도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2015년엔 이탈리아 도니제티 아카데미아의 전문 성악가 과정을 수료하고 테스트까지 통과해서 학위 증명서인 디플로마를 받았습니다. 저희 꿈이라고 하면은 뭐 나이 들어서 크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어차피 시작한 이 성악을 통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조금 봉사도 하고 생활도 즐기고 그렇게 해서 남을 연생을 이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의 대명사, 대한민국 미용 명장 1호 김진숙 씨입니다. 1980년대부터 버려진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헤어 아트를 시작한 김진숙 명장. 처음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냐고 무시했지만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에서 공식적인 첫 선을 보인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꾸준하게 지금은 이거 어떻게 머리카락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세요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또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와서 쉬어가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박덕은 문학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도 될 만큼 시, 수필, 동화 등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책이 상당히 많은데 교수님이 쓴 책은 어디 있나요? 여기 전부 제가 지은 책들이에요. 예. 그럼 몇 권이나 쓰신 거예요? 130권 정도. 예. 문학이론서, 시집, 번역서, 아동문학서, 건강서 등 직접 쓴 책만 130여 권. 신춘문예에서 전 장르에 걸쳐 등단과 수상을 기록한 문학 박사입니다. 예,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책을 완성하는데 가령 뭐 이런 그런데 시작 창작법을 이렇게 완성하려면 거의 800페이지나 되는 이걸 가는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사람들이 꼭 가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하면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근데 제가 잘했다는 것은 꼭 이렇게 열매 맺힐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거죠. 전남대학교에서 문학 석사를, 전북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평생 전남대 국어국문학과장을 비롯한 교수의 삶을 살아온 박덕은 씨. 그에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0629님 들어오셨네요. 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지금 8년째 지금 어제 방송이 1772회째. 놀랍게도 1772회째까지 결방 없이 하고 있어요. 박덕은 교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 평론을 해주고 있는데요. 8년째 변함없이 이어오는 열띤 강의에 고정 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저 사세요. 거기서 혼자서도 행복하게. 0629님이 별풍선 100개를 쏘셨네. 부자되겠네. 노래 불러주라고요? 속공마 속공마 홀리홀리 샹그리 쇼피싱 더 꼬이꼬이꼬이 따페리 나페리 탐탐 따페리 탐탐 꽁꽁꽁. 됐어요? 됐어요? 언제 한번 우리 문호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행기에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바이에서도 단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댓글을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이 어디냐, 캐나다 어디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동시 시청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앙골라라든가 또는 뭐 일본에서도 들어오는 거, 오사카에서 들어오고. (50년) 경력의 의상 디자이너 김재곤 씨. 40년 양복 기능사로 일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2006년엔 광주시 기능 경기대회 양복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양복 기능사, 양장 기능사 등 더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대회에 출전하면서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발전을 시키려면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한번 겨눠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능 대회를 나갔어요. 오랜 경력을 앞세우기보다 다시 처음부터 도전하기 시작한 김재곤 씨. 부단한 노력 끝에 광주 기능 경기대회 등 여러 대회에 나가서 수상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77세에서도 막 대통령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나이 갖고는 관계없으니까 몸만 서고 손만 안 떨리면 되겠더라고요.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된 박종익 영화감독도 창조정신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영화를 시작하겠다는 뜻보다 살아계신 어머니 일상을 기록해 보겠다. 우리가 사진이나 책으로 이런 것을 이제 좀 오래 기록이 되지만은 영상은 생생한 그 기록물을 그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머니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 영상 자체에 빠져가지고 영상을 하게 됐는데 와 벌써 10년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박종익 감독의 첫 작품 어머니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서울 노인영화제에서 가치 있는 영상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시작할 때 제가 사실 처음에 컴퓨터도 잘 못 다룰 정도로 큰 병이었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은 여기 광주시청이나 미디어센터에서 강의를 받고 시작을 했고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더 좋은 작품을 못 만들겠다 싶어서 엄청 잠 안 자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특별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멋진 수트핏을 자랑하는 은빛 청춘 70대 시니어 모델 한성택 씨입니다. 시니어 모델만이 가질 수 있는 중후한 매력을 최고의 장점으로 여기는 그 자부심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제가 7년 전에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을 했어요. 한 몇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무례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찾으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 아닌가. 저는 그 전에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도 뭐 옷도 이렇게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선택하게 됐고 그게 나한테 즐거움을 줬고 또 이제 결국은 행복도 이제 이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서 프로모델로 변신. 이야, 정말 멋지네요. 누구보다 꼼꼼히 식단을 관리하는 한성택 씨. 사실 여기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모델을 하려면은 그래 이제 그 뭐 체중도 또 유지돼야 하고 체격도 유지돼야 하고 또 참 이 아픈 사연인데 제가 2019년에 폐암을 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2월 24일 날 수술을 끝내고 6개월간 항암 과정을 거쳤는데
면역력이 좋다는 이와 같은 그 흑마늘이나 또 비타민 또 여러 가지 그 풍부한 채소들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항암 투병 기간 중에 준비했던 모델 대회에서 큰 상을 받고 다시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한성택 씨. 늦은 나이지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 무대에 꼭 다시 서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